너 같은 애는 평생 이런 싸구려 옷이나 입고 다니네. 호텔 연회장 한복판에서 제 블라우스가 찢겨나가고 있었습니다. 단추가 바닥에서 굴러가고 주변에서는 웃음과 속삭임이 터졌습니다. 40년 전 학교 교실에서 저를 몰아세우던 그 얼굴들이 이번엔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 아래에서 더 잔혹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핑크색 정장을 입은 윤지영은 제 옷깃을 움켜쥐고 비틀며 다시 한번 모욕을 주려 했습니다. 사람들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들고 있었고 몇몇은 재미있다는 듯 영상을 찍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찢어진 옷을 여미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지영의 그 오만하고 번들거리는 눈동자를 똑바로 쳐다보았죠. 그들은 아직 모릅니다.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준비해 왔는지, 그리고 바로 이 순간이 그들의 인생을 뒤집어 놓을 시작이라는 사실을요. 서울지검 부장검사라는 직함을 내려놓고 그저 가난한 동창으로 서 있었던 그날 밤의 이야기입니다. 복수가 아닌 가장 처절한 정의가 시작된 밤이었습니다. 짓밟힌 자존심, 그리고 시작된 처절한 반격. 정의 구현을 응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서울 한복판의 고급 호텔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연회장 입구에는 거대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명덕여고 40주년 동창회. 저녁 7시 하나둘씩 모여드는 동창들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저마다의 삶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명찰 배부 데스크는 북적였습니다. 50대 후반의 여성들이 서로의 명찰을 확인하며 탄성을 질렀죠. 어머, 김민지 진짜 오랜만이다. 박선희 맞아? 완전 똑같아. 명찰마다 화려한 직함이 빼곡했습니다. 대학병원 산부인과 과장, 프랜차이즈 대표, 교육청 장학사. 누구는 의사, 누구는 사업가, 누구는 교육자였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각자 쌓아 올린 성공의 증표들이었죠. 그때 한 여성이 조용히 데스크 옆에 섰습니다. 검은색의 낡은 코트, 화장기 없는 얼굴, 굽이 다른 구두. 화려하지도 눈에 띄지도 않는 차림이었죠. 그녀가 받아든 명찰에는 단 3글자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한은주. 직업란은 공백이었습니다. 한은주? 누군가 그녀를 알아보고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반가움보다는 의외라는 뉘앙스가 더 짙었죠. 진짜 왔네. 40년 만이야. 은주는 작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오랜만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더 이상의 말을 보태지 않았죠. 주변 동창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쟤 아직도 어렵게 산대? 몰라, 옷 입은 거 보니까 딱 사이즈 나오잖아. 돈 빌리러 온 거 아니야? 은주는 그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연회장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로 가득한 홀, 테이블마다 놓인 하얀 장미 꽃꽂이와 반짝이는 은식기들, 뷔페 테이블에는 고급 음식들이 즐비했고 한쪽에는 와인바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은주는 가장 구석진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잘 닿지 않는 자리였죠. 의자에 앉아 물잔만 집어들었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는 동창들이 왁자지껄 옛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은주의 테이블만은 고요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테이블 배치부터가 묘하게 계급을 나타내고 있었죠. 중앙의 가장 큰 원탁에는 성공한 동창들이 앉아 있었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평범한 사람들이 자리했습니다. 은주가 앉은 곳은 맨 구석, 기둥 뒤였습니다. 은주야. 반가운 목소리에 은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여성이 활짝 웃으며 다가오고 있었죠.
최미선. 그녀의 명찰에는 법무법인 정의 파트너 변호사라는 직함이 선명했습니다. 미선아. 은주의 얼굴에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습니다. 미선이 은주 옆에 앉으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너 여기 왜 온 거야? 지영이 온다는 거 알면서. 은주는 물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확인하고 싶어서. 뭘? 사람이 정말 안 변하는지. 미선의 표정이 복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더 묻고 싶었지만 그때 연회장 입구 쪽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오셨다. 누군가의 외침에 모든 시선이 입구로 쏠렸습니다. 샴페인 골드색 맞춤 드레스를 입은 여성이 천천히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눈부신 다이아몬드 목걸이, 귀에는 진주 귀걸이, 손에는 악어 가죽 핸드백. 온몸이 명품으로 치장되어 있었죠. 윤지영. 그녀 주변으로 대여섯 명의 동창들이 호위하듯 따라붙었습니다. 마치 여왕의 행차 같았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다들 하나도 안 늙었네. 나만 늙은 것 같아. 지영의 목소리는 크고 자신감에 넘쳤습니다. 겸손한 척하는 말투였지만 그 누구보다 자신이 가장 화려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우와, 진짜 여신 같아.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영은 천천히 손을 흔들며 중앙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이신 윤지영 회장님께서 오셨습니다. YJ 뷰티 그룹을 이끄시는 우리의 자랑이시죠.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지영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연회장을 훑다가 구석진 테이블의 은주에게 잠깐 머물렀습니다. 어머, 한은주? 지영이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놀라움보다는 경멸이 섞인 표정이었죠. 진짜 왔네. 40년 만이야. 은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랜만이야. 어머, 그래. 너 그새 뭐 했어? 결혼은 했고? 지영의 목소리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형식적인 질문, 아니, 상대를 깔아뭉개기 위한 질문이었죠. 은주는 짧게 답했습니다. 응, 그냥 살아. 그래, 뭐라도 하고 살면 됐지 뭐. 지영은 이미 관심을 끈 듯 다시 중앙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그 짧은 대화 동안 은주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물잔을 쥔 그녀의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미선이 은주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괜찮아? 은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계산하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죠.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 이제 추억의 슬라이드 쇼를 보실까요? 40년 전 우리의 모습을 함께 보시죠. 조명이 어두워지고 정면 스크린에 오래된 사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교복 입은 10대 소녀들. 흑백 사진 속에서도 유난히 눈에 띄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윤지영. 화려한 머리 스타일, 진한 화장,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중앙에 서 있는 모습. 그 옆 구석에 작게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소녀가 보였습니다. 어깨가 축 처진 채 눈을 아래로 깔고 있는 소녀. 한은주였습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갈 때마다 은주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갔습니다. 체육관에서 찍은 사진, 교실에서 찍은 사진, 복도에서 찍은 사진. 어디서든 지영은 중심이었고 은주는 구석이었습니다. 40년 전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은주는 물잔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오늘 밤
그녀가 이곳에 온 진짜 이유는 추억팔이가 아니었으니까요. 연회장은 점점 더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와인이 돌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구석 테이블의 은주만은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중앙 테이블의 윤지영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하게 웃으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 여자를, 40년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군림하는 그 여자를. 은주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납고 계산된 미소였습니다. 오늘 밤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여왕의 가면을 벗길 준비는 끝났습니다. 은주는 코트 주머니 속의 차가운 물건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녹음기였습니다. 밤 9시가 넘어가자 연회장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우아했던 클래식 음악 대신 빠른 템포의 가요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죠. 와인병이 비워지고 사람들의 목소리 톤은 한 옥타브씩 높아졌습니다. 점잖던 사모님들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과시 섞인 웃음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중심에는 여전히 윤지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샴페인을 꽤 많이 마신 상태였습니다. 비틀거리는 몸짓을 과장된 웃음으로 포장하며 테이블을 돌아다니고 있었죠. 그녀의 눈빛은 먹잇감을 찾는 하이에나처럼 번들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다시 한번 구석진 기둥 뒤편에 멈췄습니다. 물잔만 만지작거리고 있는 한은주. 지영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와인 잔을 든 채 비틀거리며 은주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마치 40년 전 체육관 구석에 웅크린 은주를 찾아내던 그때처럼요. 지영의 추종자들 서너 명이 킬킬거리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야 하는 주. 지영이 은주의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알코올 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은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왜? 야, 너는 무슨 동창회에 오면서 옷을 이따위로 입고 오냐? 지영이 은주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이거 어디 시장 바닥에서 주워 입었어? 냄새나는 것 같아. 주변 친구들이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은주는 대꾸하지 않고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신경 꺼. 내가 사준 거 아니잖아. 은주의 차분한 대꾸에 지영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감히 내가 나한테 말대꾸를 해? 지영의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난 것이죠. 취기가 오른 그녀에게 은주는 여전히 16살의 가난하고 힘없는 소녀여야만 했습니다. 야, 내가 걱정돼서 그러지. 지영이 갑자기 은주의 블라우스 깃을 손가락으로 집어 올렸습니다. 이거 봐. 실밥 튀어나온 거. 아우, 까칠해. 이거 피부병 걸리는 거 아니야? 그녀의 손길은 거칠었습니다. 단순히 옷감을 만지는 게 아니라 은주의 자존심을 짓뭉개려는 손길이었죠. 이거 나. 은주가 낮게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미있다는 듯 더 세게 움켜쥐었죠. 나 싫은데? 내가 좀 봐준다니까? 너 돈 없어서 이러고 다니는 거잖아. 지영은 은주의 옷깃을 잡고 앞뒤로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은주의 몸이 힘없이 흔들렸습니다. 미선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윤지영,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술 취했으면 곱게 가. 지영은 미선을 밀쳐냈습니다. 비켜, 너도 똑같은 취급 당하고 싶지 않으면.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영이 은주의 블라우스를 양손으로 잡고 확 젖혔습니다. 지익. 섬유가 찢어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툭, 투두둑. 단추 2개가 튕겨나가 대리석 바닥을 굴렀습니다. 순간 연회장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끄럽던 음악 소리마저 멈춘 듯 했습니다. 은주의 블라우스가 벌어지며
안쪽에 속옷끈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은주는 반사적으로 양손을 들어 가슴을 가렸습니다. 어머, 누군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멈추지 않고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야, 이것 봐. 옷이 얼마나 낡았으면 종이처럼 찢어지냐? 내가 하나 사줄게. 거지같이 그러고 다니지 말고 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눈살을 찌푸렸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윤지영 회장의 눈에 날 행동은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오히려 뒤쪽에서는 누군가 스마트폰을 꺼내 이 장면을 찍고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번쩍 터졌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40년 전 체육관의 차가운 바닥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그랬죠. 아이들이 웃고 손가락질하고 옷을 잡아당기고 그때의 은주는 울면서 빌었습니다. 제발 그만해달라고. 하지만 지금의 은주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굴러가는 단추를 눈으로 쫓았습니다. 저 단추가 멈추는 곳에서 윤지영의 운명도 멈출 것입니다. 은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칼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눈빛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차분했습니다. 눈물은커녕 물기 하나 없는 건조한 눈동자였죠. 그녀는 찢어진 옷깃을 여미며 지영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지영의 웃음소리가 서서히 잦아들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울거나 화내거나 도망쳐야 하는데 은주는 마치 이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이, 아니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을 보고 있었으니까요. 뭐야? 왜 그렇게 쳐다봐? 지영이 짐짓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은주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비웃음도 헛웃음도 아니었습니다. 사냥감을 눈앞에 둔 포식자의 서늘한 미소였죠. 은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연회장의 정적을 가를 만큼 명료했습니다. 고마워, 지영아. 뭐? 고마워? 미쳤어? 확인시켜줘서. 은주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옷은 찢어졌지만 그녀의 태도는 그 어느 때보다 당당했습니다. 내가 여전히 쓰레기라는 거, 그리고 내가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다는 거. 뭐라고? 인연이 진짜. 지영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뺨을 때리려는 기세였죠. 하지만 은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턱을 치켜들며 그 손을 맞이하듯 섰습니다. 쳐봐. 칠 수 있으면. 지영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은주의 눈빛에 서린 기이한 살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본능적으로 느낀 공포 때문이었을까요? 지영은 칙하고 혀를 차며 손을 내렸습니다. 분위기 잡치게 진짜. 술이나 더 가져와. 지영은 애써 은주를 무시하며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뒷모습은 어딘가 쫓기는 듯 급해 보였습니다. 미선이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재킷을 벗어 은주에게 덮어주었습니다. 은주야, 괜찮아? 나가자, 어서. 은주는 미선의 재킷을 걸치며 바닥에 떨어진 단추 하나를 주었습니다. 작고 하얀 플라스틱 단추. 그녀는 그것을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 단추는 단순한 부속품이 아니었습니다. 윤지영을 법정에 세울 결정적인 증거이자 이 긴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괜찮아, 미선아. 은주가 미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놀라울 정도로 따뜻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아. 이제 집에 가자. 할 일이 생겼거든. 은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연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과 시끄러운 음악 소리, 그리고 윤지영의 가식적인 웃음소리를 뒤로 한 채 호텔 로비의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습니다. 은주는 주머니 속에 단추를 꽉 쥐었습니다. 자, 이제 내 차례야. 호텔 뒷문, 흡연구역 옆 벤치는 어두웠습니다. 화려한 연회장과는 딴판인 차갑고 적막한 공간이었죠. 은주는 벤치에 앉아 찢어진 블라우스 위로 미선의 재킷을 단단히 여몄습니다. 밤바람이 찼지만 그녀의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뛰고 있었습니다. 저기, 한은주 씨?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둥 뒤에서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두꺼운 안경, 잔뜩 움츠러든 어깨, 품에 꽉 껴안은 가방. YJ 그룹 재무팀 대리 장다연이었습니다. 왔어요? 은주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연은 은주의 몰골을 보고 흠칫 놀랐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찢어진 옷, 붉게 부어오른 손목. 방금 전 단톡방에 돌던 동창의 왕따 영상의 그 모습 그대로였으니까요. 괜찮으세요? 영상 봤어요. 회장님이 그렇게까지 하실 줄은. 다연의 눈에 동정과 불안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회장에게 짓밟히는 힘없는 아줌마에게 자신의 인생이 걸린 증거를 넘겨도 되는 걸까요? 죄송해요. 없던 일로 할게요. 역시 이건 위험해요. 다연이 돌아설 때였습니다. 장다연 씨, 은주의 목소리가 다연의 발걸음을 붙잡았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힘없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단단하고 명료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였죠. 가방 속에 든 거 3년치 이중장부랑 의료법 위반 증거 맞습니까? 다연이 얼어붙은 듯 멈춰섰습니다. 은주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제 옷이 찢겨서 불안한가요? 힘없는 아줌마가 객기 부리는 것 같아서? 은주는 코트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명함 한 장을 꺼내 다연에게 내밀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명함의 금박 글씨가 번쩍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부 부장검사 한은주. 다연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검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왜? 은주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가면을 써야 진짜 얼굴을 볼 수 있거든요. 윤지영이 어떤 사람인지 법정에서 증언할 필요도 없이 오늘 제 몸으로 증거를 만들었습니다. 다연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릅니다. 윤지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연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USB를 꺼내 은주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제발 벌 받게 해주세요. 저희 팀장님 억울한 거, 환자들 우는 거 다 갚아주세요. 걱정 마세요. 은주가 다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오늘 당신이 내민 용기가 내일 뉴스 일면을 바꿀 겁니다. 안전한 곳으로 가 있어요. 해가 뜨면 세상이 뒤집혀 있을 테니까. 다연이 떠나고 은주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행선지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서초동 검찰청으로 가주세요. 새벽 2시 서울중앙지검 10층. 불 꺼진 복도 끝 부장검사실에 불이 켜졌습니다. 은주는 찢어진 블라우스와 낡은 코트를 벗어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습니다. 마치 과거의 껍질을 벗어던지듯이 그녀는 캐비닛을 열었습니다. 빳빳하게 다림질된 흰 셔츠, 짙은 네이비색 정장, 그리고 검사법복. 거울 앞에 선 은주는 셔츠 단추를 하나씩 채웠습니다. 탁, 탁, 탁. 단추가 채워질 때마다 16살의 한은주는 사라지고 냉철한 칼잡이 한은주가 깨어났습니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김태준 수사관과 팀원들이 들어왔습니다. 부장님, 준비 끝났습니다. 영장 나왔습니다. 김태준이 은주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은주의 목에 난 긁힌 상처를 보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은주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서슬퍼렇기 때문이었습니다. 은주는 화이트보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중앙에 윤지영의 사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붉은색 마커로 혐의 내용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횡령 배임, 의료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브리핑 시작합니다. 은주의 목소리가 사무실을 울렸습니다. 타겟은 YJ 뷰티그룹 회장 윤지영. 혐의는 차고 넘칩니다. 장다연 대리가 제출한 USB에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 들어 있습니다. 팀원들이 숨을 죽이고 은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은주는 책상 위에 놓인 압수수색 영장을 집어들었습니다. 판사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종이 윤지영의 파멸을 알리는 초대장이었습니다. 동창이라고 봐주는 거 없습니다. 재벌이라고 쫄 것도 없습니다. 법대로 원칙대로 탈탈 털어서 먼지 한 톨까지 찾아내세요. 저항하면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은주는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새벽 5시, 동이 트기 직전 어둠이 가장 짙은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윤지영은 펜트하우스의 따뜻한 침대에서 세상 모르고 자고 있을 겁니다. 자신의 왕국이 영원할 거라고 믿으면서요. 은주가 코트를 걸치며 명령했습니다. 출동합시다. 회장님, 모닝콜 해드려야죠. 아주 요란하게. 검은색 스타렉스 5대가 검찰청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서울의 새벽 공기를 가르며 정의의 칼날이 윤지영의 목을 겨누고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차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기대해, 지영아. 내가 찢어버린 내 옷값 아주 비싸게 청구해 줄 테니까. 서울 강남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100평형 펜트하우스. 윤지영의 침실은 고요했습니다. 최고급 암막 커튼이 아침 햇살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었고 공기청정기 돌아가는 소리만 낮게 깔려 있었죠. 지영은 실크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젯밤 동창의 뒤풀이에서 마신 샴페인 때문에 머리가 깨질 듯 아팠으니까요. 딩동, 딩동, 딩동. 신경질적인 초인종 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문을 부술 듯 끈질기고 요란하게 울려댔죠. 지영은 인상을 찌푸리며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아줌마, 아줌마, 문 안 열고 뭐해? 누구야 아침부터? 가사 도우미가 허둥지둥 인터폰으로 달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현관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고성이 오갔습니다. 이보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비키세요. 공무 집행 중입니다. 지영은 짜증이 머리끝까지 솟구쳤습니다. 그녀는 잠옷바람으로 침실 문을 벌컥 열고 나갔습니다. 어떤 미친놈들이 남의 집에서 행패야. 내가 누군지 몰라. 하지만 거실로 나온 지영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관이 활짝 열려 있었고 낯선 남자들이 거실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점퍼를 입은 건장한 남자들, 그리고 파란색 상자를 든 수사관들. 그들은 지영의 소중한 페르시안 카펫 위를 신발 신은 채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지영이 아끼는 이태리제 소파 위에도 서류 가방이 툭 던져졌죠. 아, 너희들 뭐야? 당장 안 나가? 경찰 불러. 지영이 꽥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장 앞에 있던 김태준 팀장이 무표정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지영의 코앞에 종이 한 장을 들이밀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YJ 뷰티그룹 및 윤지영 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뭐? 압수수색?
지영은 눈을 비볐습니다. 꿈인가 싶었지만 거실을 휘젓고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영장이야? 우리 변호사 부를 때까지 꼼짝 마. 아무것도 손대지 마. 지영이 수사관의 팔을 잡고 매달렸습니다. 놓으세요. 공무집행방해로 추가 입건되고 싶습니까? 김 팀장이 지영의 팔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지영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분함과 당혹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감히 나를, 내가 누군지 알고. 그때였습니다. 또각, 또각, 또각. 현관 쪽에서 구두 굽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사관들의 분주한 발소리와는 다른 아주 차분하고 위압적인 리듬이었죠. 거실에 있던 수사관들이 약속이나 한 듯 양옆으로 길을 터주었습니다. 마치 모세의 기적처럼 그들 사이로 길이 열렸습니다. 지영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역광을 받아 검은 실루엣으로 보이던 인물이 천천히 거실 조명 아래로 걸어 나왔습니다. 칼주름이 잡힌 짙은 네이비색 정장,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그리고 냉철하게 빛나는 금태 안경. 어젯밤의 초라한 낡은 코트는 없었습니다. 찢어진 블라우스도 굽다른 구두도 없었습니다. 지영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익숙한 얼굴이었지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분위기였으니까요. 너 잘 잤니, 지영아? 은주가 펜트하우스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100평 거실을 꽉 채울 만큼 울림이 있었습니다. 집 좋네. 훔친 돈으로 사서 그런가 더 번쩍거리는 것 같고. 한은주, 내가 왜 여기 있어? 그 옷은 또 뭐고? 지영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기 앞에서 옷이 찢긴 채 서 있던, 시장 바닥에서 옷이나 사입던 그 한은주가 맞나요? 그런데 왜 검찰 수사관들이 이 여자 뒤에 도열해 있는 거죠? 은주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지영은 자신도 모르게 소파 뒤로 물러났습니다. 오지 마. 오지 말라고. 너 뭐야? 지금 쇼하는 거지? 몰래 카메라 같은 거지? 은주는 품에서 신분증을 꺼내 지영의 눈앞에 들어 보였습니다. 가죽 지갑 속에 박힌 묵직한 검찰 배지가 번쩍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부 부장검사 한은주. 은주가 또박또박 자신의 직함을 읊었습니다. 어제 명함을 못 주고 왔네. 정신이 없어서. 뭐? 부장? 검사? 지영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죠.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너 그냥 동대문에서 옷 장사한다며. 그냥 논다며. 내가 논다고 했지. 옷 장사한다고는 안 했는데? 은주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내가 그랬잖아. 확인하고 싶다고. 내가 뭘 준비해 왔는지. 그래서 보여주러 왔어. 내가 저지른 짓들의 대가. 은주는 김 팀장에게 손짓했습니다. 시작하세요.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수사관들이 움직였습니다. 지영의 드레스룸, 서재, 금고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안 돼. 내 가방, 내 보석, 손대지 마. 지영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려 했지만 여성 수사관이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앉아 계세요. 와장창. 서재에서 도자기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드르륵. 드레스룸의 서랍들이 쏟아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영의 왕국이 문자 그대로 털리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소파에 여유롭게 앉아 공포에 질린 지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왜? 억울해? 은주가 물었습니다. 이건 예고편이야, 지영아. 내가 3년 동안 환자들한테 사기치고 이중장부 만들어서 빼돌린 120억.
그거 다 토해내게 해줄게. 너 일부러 그랬지? 지영이 도끼 어린 눈으로 노려봤습니다. 어제 동창회에서 내가 너 무시하게 만들려고 일부러 거짓골로 와서 함정 판 거지. 은주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함정? 내가 내 옷을 찢은 건 함정이 아니라 내 본성이야. 난 그냥 기회를 줬을 뿐이고 넌 그 기회를 제 발로 차버린 거고. 수사관 한 명이 안방 금고에서 두꺼운 장부를 들고 나왔습니다. 부장님, 찾았습니다. 이중장부 원본입니다. 현금 다발도 있습니다. 은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빙고. 은주는 지영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영은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이제 상황 파악이 끝난 것이죠. 자신의 눈앞에 있는 건 친구하는 주가 아니라 자신을 감옥으로 보낼 저승사자라는 것을요. 윤지영 씨, 은주의 목소리가 사무적으로 변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명할 기회. 아니, 넌 변명할 기회도 아깝다. 묵비권 행사해. 그게 너한테 유리할 거야. 철컥. 차가운 금소금이 들렸습니다. 지영의 손목에 은색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어제 다이아몬드 팔찌가 감겨있던 그 손목에 이제는 차가운 쇠고랑이 채워진 것입니다. 지영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입만 뻐끔거렸습니다. 끌고 가. 은주의 짧은 명령에 수사관들이 지영의 양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잠옷바람의 맨발, 헝클어진 머리. 화려했던 여왕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초라한 범죄자만 남았습니다. 은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펜트하우스 현관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단정하고 강인한 검사의 모습, 어제의 수모가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진짜 싸움은 조사실에서 시작될 테니까요. 서울중앙지검 1004호 특별조사실. 이곳의 공기는 바깥 세상보다 2도쯤 낮은 것 같았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밀실, 하얀 형광등 불빛만이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죠. 그 중앙에 놓인 스테인리스 책상 앞에 윤지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급하게 걸친 회색 트레이닝복, 헝클어진 머리, 화장기 없이 창백한 얼굴.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다이아몬드를 휘감고 여왕 노릇을 하던 여자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영은 불안한 듯 다리를 떨며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철컥. 육중한 철문이 열리는 소리에 지영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주가 들어왔습니다. 두꺼운 수사 기록 뭉치를 옆구리에 끼고 한 손에는 테이크아웃 커피를 든 채였죠. 너무나 일상적이고 사무적인 모습이라 지영은 더 기가 막혔습니다. 은주는 말없이 의자를 빼고 앉았습니다. 탁! 수사 기록을 책상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습니다. 그 소리가 조사실 안을 울렸습니다. 지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야 하는 주.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은주는 대답 대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지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거 불법 체포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나 YJ 그룹 회장이야. 그리고 너 이거 사적인 감정으로 이러는 거지? 어제 동창회에서 내가 내 옷 좀 찢었다고, 쪽 좀 줬다고 지금 공권력 남용하는 거잖아. 은주가 천천히 커피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지영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윤지영 씨,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는 호텔 연회장이 아닙니다. 당신이 소리 지르면 다 들어주는 그런 곳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사적인 감정?
은주가 픽 웃으며 수사 기록 첫 장을 넘겼습니다. 미안하지만 난 너한테 쓸 감정이 없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동창 윤지영이 아니라 경제사범 윤지영이니까. 은주가 볼펜으로 서류의 한 부분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2021년 3월 유령회사 설립해서 비자금 30억 조성. 2022년 의료기기 납품 단가 조작해서 50억 횡령. 그리고 결정적으로 무자격자 대리 수술 지시 및 의료사고 은폐 12건. 지영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어떻게? 그걸 내가 어떻게? 은주가 말을 이었습니다. 장다연 대리가 준 USB. 거기에 다 있더군요. 내 목소리가 녹음된 파일까지. 야, 그냥 덮어. 돈으로 막아. 시끄럽게 하지 말고. 이거 내 목소리 맞지? 지영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명백한 증거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무시하던 은주 앞에서 이렇게 발가벗겨지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열한 수를 꺼냈습니다. 은주야, 우리 친구잖아. 지영의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습니다. 비굴하게 꼬리를 내린 것이죠. 그래, 내가 어제는 좀 심했어. 술이 과해서 실수한 거야. 내가 너한테 사과할게. 보상도 할게. 그 옷가? 아니, 내가 명품으로 10벌, 아니 100벌 사줄게. 은주는 무표정한 얼굴로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지영은 그 침묵을 긍정의 신호로 착각하고 말을 쏟아냈습니다. 너 검사 월급 뻔하잖아. 내가 챙겨줄게. 우리 회사 고문 변호사 자리 줄게. 연봉 5억 어때? 아니 10억? 그러니까 이거 그냥 덮자. 응? 친구 좋다는 게 뭐야? 은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영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숙여 지영과 눈을 맞췄습니다. 지영아, 넌 진짜 불쌍하구나. 뭐? 넌 아직도 세상이 다 내 돈으로 해결되는 줄 아는구나. 친구? 은주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친구는 친구 옷을 찢지 않아. 친구는 친구 자존심을 사람들 앞에서 짓밟지 않아. 그리고 무엇보다 은주가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지영이 의학하고 몸을 움츠렸습니다. 범죄자랑 친구하는 검사는 없어. 너는 그냥 피의자 408호일 뿐이야. 은주는 다시 자리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이제부터 정식 조사를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하는 모든 말은 녹음되고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대세요. 지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분했습니다. 돈으로도 협박으로도 읍소로도 통하지 않는 상대. 자신이 알던 그 쭈구리 하는 주가 아니었습니다. 지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두고 봐. 내 변호사 오면 너 가만 안 둬. 은주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타자를 쳤습니다. 피의자 윤지영, 묵비권 행사 중. 반성의 김이 없음. 죄질이 매우 불량함. 타닥타닥. 키보드 소리가 조사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판사가 내리치는 망치 소리처럼 지영의 심장을 옥죄어 왔습니다. 잠시 후 조사실 밖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국내 최대 로펌의 변호인단이 도착한 것입니다. 지영의 표정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왔어. 이제 넌 끝났어. 지영이 득에양양하게 소리쳤습니다. 은주는 여유롭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항 속에 갇힌 물고기가 파닥거리는 걸 보는 기분이었죠. 들어오라고 하세요. 은주가 인터폰으로 지시했습니다. 어차피 누가 와도 결과는 안 바뀌니까. 팩트는 안 변하거든. 철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변호사 5명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지영의 기대처럼 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혹감과 낭패감이 서려 있었죠. 왜냐하면 조사실 밖 TV에서는 이미 속보가 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YJ 그룹 윤지영 회장, 갑질 영상 일파만파, 검찰 정격 압수수색, 피해자들 줄이어 증언, 제2의 윤지영 사태 막아야. 세상은 이미 윤지영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사실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진짜 고립된 건 한은주가 아니라 윤지영이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영상 하나가 무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충격 단독 YJ 그룹 윤지영 회장, 동창회 옷 찢기 갑질 영상. 어젯밤 호텔 연회장에서 누군가 찍어 올린 그 영상은 반나절 만에 조회수 500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영상 속 윤지영은 악마 같았습니다. 거지같이 입고 다닌다며 친구의 옷을 찢고 깔깔대며 웃는 모습, 그리고 그 앞에서 옷깃을 여미며 침묵하는 한은주의 모습. 대중들의 분노는 기름을 부은 듯 타올랐습니다. 댓글창은 전쟁터였습니다. 와, 사람이 어떻게 저래? 저게 회장이라고? 저 피해자분 너무 불쌍하다.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 근데 반전, 저 피해자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라며? 미쳤다. 이건 진짜 현실판 참교육이다. 검사님, 제발 정의 구현해 주세요. 여론은 이미 판결을 내렸습니다. 윤지영은 성공한 여성 CEO에서 하루아침에 국민 비호감으로 전락했습니다. YJ 그룹의 주가는 곤두박질 쳤고 불매운동 포스터가 SNS를 도배했습니다. 윤지영이 쌓아 올린 모래성이 파도 한 번에 휩쓸려 나가고 있었습니다. 서울구치소 변호인 접견실. 투명한 아크릴 판을 사이에 두고 윤지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의를 입은 그녀의 가슴에는 408이라는 번호표가 붙어 있었죠. 맞은편에는 국내 대형 로펌의 대표 변호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빨리 어떻게 좀 해봐요. 지영이 아크릴 판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나 여기서 하루도 더 못 있어. 보석 신청해요.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내가 누군지 몰라. 나 윤지영이야. 하지만 변호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서류를 덮었습니다. 회장님, 냉정하게 들으세요. 보석? 불가능합니다. 증거가 너무 명백해요. 녹취록, 이중장부, 거기에 동창회 영상까지. 판사들도 여론 눈치 보느라 절대 영장 기각 안 해줍니다. 뭐, 그럼 나보고 감옥에서 썩으라는 거야? 지영이 악을 썼습니다. 내가 그러고도 변호사야? 내가 너한테 준 돈이 얼만데?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한은주 부장검사, 그 사람 독종으로 유명합니다. 타요? 절대 안 해줄 겁니다. 저희 로펌에서도 이 사건 사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뭐? 사임? 지영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지금 날 버리겠다는 거야? 회장님을 지키기엔 저희 로펌 이미지 타격이 너무 큽니다. 그럼 이만. 변호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접견실을 나갔습니다. 철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지영의 심장을 때렸습니다. 까지마. 까지 말라고. 지영이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건 교도관의 무미건조한 목소리뿐이었습니다. 408번 접견 끝났습니다. 일어나세요. 지영은 독방 구석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의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펜트하우스 킹사이즈 침대에서 잤는데, 사람들이 내 말 한마디면 벌벌 떨었는데 지금 내 곁엔 아무도 없습니다. 남편은 이혼 소송을 준비한다는 기사가 떴고
자식들은 해외로 도피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친구라고 믿었던 동창들은 인터뷰에서 나도 윤지영한테 당했다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고립. 그것이 은주가 내린 첫 번째 형벌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검찰청 부장검사실. 은주는 창밖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장다연 대리가 가져온 추가 제보 서류들이 쌓여 있었죠. 똑똑. 김태준 팀장이 들어왔습니다. 부장님, 피해자 대책위에서 만나 뵙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의료사고 피해자 가족분들입니다. 은주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해. 잠시 후 쭈뼛거리며 들어온 사람들은 얼굴에 화상을 입은 여성, 휠체어를 탄 남성, 그리고 영정 사진을 품에 안은 노모였습니다. 그들은 은주를 보자마자 바닥에 엎드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검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3년을 싸워도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는데 검사님 덕분에 이제야 억울함을 풉니다. 통곡 소리가 사무실을 메웠습니다. 은주는 황급히 다가가 그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노모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어르신, 일어나세요.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아니에요. 아무도 안 들어줬어요. 다들 돈 받고 모른 척 했는데 검사님만이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은주의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졌습니다. 자신은 40년 전에 굴욕을 갚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이 칼날이 베어낸 환부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컸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의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공적인 치유였습니다. 은주는 노모의 눈을 바라보며 약속했습니다. 어르신,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재판에서 확실하게 죗값 치르게 할 겁니다. 합의 따위 없습니다. 선처도 없습니다. 제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은주의 눈빛에 결기가 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무대인 법정이 남았습니다. 그곳에서 윤지영의 남은 자존심마저 가루로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 방청석은 빈자리가 없었습니다. 기자들, 피해자 가족들, 그리고 이세기의 사이다 재판을 보러 온 시민들로 가득 찼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 경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오십시오. 교도관의 안내에 따라 피고인 윤지영이 들어왔습니다. 수의를 입은 그녀는 몹시 야위어 있었습니다. 염색하지 못한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눈밑은 퀭했습니다. 화려했던 명덕여고의 여왕은 온데간데였고 초라한 중년의 죄수만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입장하자 방청석 곳곳에서 야유와 탄식이 쏟아졌습니다. 저 여자야? 저 여자가 우리 딸 얼굴 망친 거야? 진짜 뻔뻔하게 고개 들고 들어오네. 지영은 고개를 푹 숙인 채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곁눈질로 방청석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맨 앞줄에 앉아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고 멈칫했습니다. 한은주. 검사복이 아닌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이 모든 판을 짠 설계자로서 마지막 확인 사살을 하러 온 것이었죠. 은주의 눈빛은 판사의 판결문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재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윤지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인정합니까? 지영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몰랐습니다. 네, 실무진들이 알아서 한 일입니다. 저는 경영만 신경 썼지 회계나 의료 실무는 전혀 모릅니다. 믿어주십시오.
저도 직원들에게 속은 피해자입니다. 방청석에서 거짓말마 하는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영은 뻔뻔하게도 눈물을 쥐어짜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직원 관리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지시한 적은 결단코 없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검사석에 앉아있던 공판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은주의 후배 검사였습니다. 재판장님, 증거 제출하겠습니다. 피고인의 육성이 담긴 녹취 파일입니다. 법정 스피커에서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너무나 익숙하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야, 박 팀장. 장부 2개 만들라니까? 세무서용이랑 진짜랑 따로 하라고. 환자? 그 여자 돈 좀 쥐어주고 입 막아. 소송 걸면 질질 끌어서 말려 죽이든가. 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토 달지 말고. 법정 안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윤지영의 목소리가 명백했습니다. 지영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닙니다. 저건 조작입니다. 검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녹취는 내부 고발자가 3년간 목숨 걸고 모은 것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를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피해자들을 돈과 권력으로 짓밟았습니다.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 윤지영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합니다. 12년. 지영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12년이면 환갑이 훌쩍 넘어서야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안 돼.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 지영은 다급하게 방청석의 은주를 쳐다보았습니다. 은주야, 도와줘. 내가 말 좀 잘해줘. 우리 친구잖아. 나 좀 살려줘. 법정 경위들이 지영을 제지했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앉으세요. 하지만 지영은 발악했습니다. 한은주, 너 보고 있잖아. 내가 시킨 거지? 내가 나 망치려고 이러는 거지. 은주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지영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넌 내가 망친 거야. 내 욕심과 오만이 너를 여기까지 끌고 온 거야.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문. 피고인 윤지영은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을 주었으며 법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에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또한 추징금 120억 원을 선고한다. 땅. 판사 봉소리가 윤지영의 운명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지영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이거 무효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윤지영이야. 그녀의 비명은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패배자의 처절한 절규일 뿐이었죠. 교도관들이 지영의 양팔을 잡고 끌어냈습니다. 지영은 질질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은주 쪽을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은주야, 한 번만 봐줘. 내가 잘못했어. 옷 사줄게. 다 사줄게. 은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지영이 사라진 피고인석을 잠시 바라보다가 몸을 돌려 법정 출구로 향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은주에게 다가왔습니다. 검사님, 고맙습니다. 이제야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은주는 그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아주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아픈 기억은 잊고 편안하게 사세요. 그게 진짜 복수니까요. 법원 정문을 나서는 은주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가을 하늘이 유난히 높고 파랗게 보였습니다. 40년 전 체육관 구석에서 울던 소녀는 이제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법의 힘으로 과거를 청산한 한은주 검사만이 있을 뿐입니다. 은주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작고 딱딱한 물건. 그날 밤 동창회에서 주었던 블라우스 단추였습니다. 그녀는 법원 앞 쓰레기통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단추를 던져 넣었습니다. 툭! 잘 가라, 윤지영. 그리고 잘 가라, 나의 상처들아. 은주는 옷매무새를 다듬고 대기하고 있던 검찰청 차량에 올랐습니다. 부장님, 어디로 모실까요? 은주가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집으로 가자. 따뜻한 밥이 먹고 싶네. 그로부터 3개월 후, 윤지영 회장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12년형은 확정되었고 그녀의 회사 YJ 뷰티 그룹은 최종 파산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쌓아 올린 화려한 탑은 그녀의 오만함과 함께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실. 은주는 여느 때처럼 수많은 서류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녀의 책상 위에는 윤지영 관련 서류는 없었습니다. 다만 은주의 책상 한쪽 구석에는 작은 명패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피해자 대책위에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보낸 것이었죠. 사무실을 나서며 은주는 복도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 흔들림 없는 눈빛,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있지 않은 자유로운 한은주였습니다. 퇴근 후 은주는 혼자 따뜻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갓 지은 밥,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소박하지만 정갈한 반찬들. 그녀는 식탁에 앉아 천천히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40년 전 지영에게 괴롭힘을 당한 후 밤새 숨죽여 울며 먹던 그 차가운 밥과는 달랐습니다. 윤지영은 지금 차가운 감옥밥을 먹고 있겠죠. 자신이 찢어버린 친구의 옷 조각처럼 자신의 인생이 산산조각 났다는 것을 깨달으면서요. 은주는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하고 달고 평온한 맛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승자의 만찬이었습니다. 40년 전 저는 친구에게 뺨을 맞고도 울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저를 외면하고 저를 모욕하는 악인에게는 그 어떤 힘도 통하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권력과 돈은 영원할 수 없지만 정의의 원칙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윤지영은 가장 초라할 때도 가장 성공했을 때도 똑같이 오만했습니다. 결국 그녀를 무너뜨린 것은 제가 짊어졌던 분노나 복수가 아니라 그녀 자신이 스스로 쌓아 올린 죄와 악덕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미워하는 시간을 멈추고 제 자신을 지키는 힘을 키웠습니다. 법이라는 가장 공정한 칼을 손에 쥐었죠. 가장 완벽한 복수는 스스로가 괴물이 되지 않고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뺨 맞고도 웃어넘겼던 여자가 결국 서울지검 부장검사로서 정의를 실현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통쾌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